안녕하세요. 편안한 밤을 위해 오늘 준비한 책은 리처드 탈러의 넛입니다. 리처드 탈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 경제학자예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보다 더 감정적이고, 더 직관적이고, 더 인간적이라는 거죠. 넛지는 탈러가 법학자 카스 선스타인과 함께 2008년에 출간한 책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작은 요소들에 관한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말이에요. 이 책은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먹고, 더 많이 저축하고, 장기 기증에 동의하도록 돕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이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제1부. 우리는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 가지 생각 체계. 당신이 하루 종일 하는 결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매 순간이 결정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우리의 뇌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자동 체계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아주 빠르고 직관적이고 아무런 노력 없이 작동합니다. 마치 당신이 걸어가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발이 앞으로 나아가듯이요. 우리 뇌는 매 순간 자동 체계를 사용하면서 수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숙고 체계입니다. 이것은 느리고 신중하고 집중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처럼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자동 체계는 놀랍도록 자주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 있을 때 대부분의 결정을 자동 체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자동 체계는 여러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함정을 고정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정보가 우리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원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그것이 정말 원래 가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뇌는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50% 할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500원이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상품의 진정한 가격이 300원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500원이 저렴하다고 느껴요. 두 번째는 가용성 편향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정보나 쉽게 떠오르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에 대한 뉴스를 봤다면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비행기 사고가 더 극적이고 뉴스에 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그것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착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손실 회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것을 얻는 기쁨보다 크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100원을 주면 기쁘지만 100원을 잃어버렸다면 그 슬픔은 기쁨의 2배 이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결정을 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현상 유지 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지금의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런 편향들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발전시킨 정말 똑똑한 전략이에요. 우리의 뇌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매 순간 수백 가지 정보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름길을 만들었어요. 이런 지름길들을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지름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가 많은 정보를 받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는 우리의 뇌가 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탈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넛지의 시작입니다. 제2부 선택 설계와 넛지의 개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탈러와 선스타인이 발견한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예요. 모든 선택은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당신이 식당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식당의 주인은 메뉴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결정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요리를 맨 앞에 놓을 수도 뒤에 놓을 수도 있어요. 어떤 요리에 더 큰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요리를 추천 항목으로 별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결정이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학교 급식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눈높이에 놓을지, 어떤 음식을 먼저 마주할지, 건강한 음식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이거예요. 중립적인 설계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무언가를 배치하려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배치해야 해요. 음식을 왼쪽에 놓든 오른쪽에 놓든 어떤 음식을 첫 번째에 놓든 마지막에 놓든 그것은 바로 선택 설계인 거예요. 그러면 탈러가 제안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거예요. 넛지란 간단하게 말해서 부드러운 밀기입니다. 누군가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하지만 그들의 선택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요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이 있고 계단 옆에 밝고 활발한 음악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조금 더 계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계단을 타야 한다고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으면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음악이라는 작은 요소가 우리의 선택을 부드럽게 밀어준 거죠. 더 좋은 예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싶었어요. 그들은 더 강한 설득, 규칙, 벌칙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신 그들이 한 것은 간단했어요. 직원들에게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과 이웃 직원들의 평균 사용량을 알려주기만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 간단한 정보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들과 같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도 따라서 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넛지는 절대로 강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 보호주의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탈러의 모든 작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자유를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401k 퇴직적금 계획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좋은 넛지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직원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기본값을 설정하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넛지와 조작의 차이예요. 조작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요. 하지만 넛지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준답니다. 제3부 실제 생활 속의 넛지.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일 것 같은 돈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게 저축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의 즐거움을 미래의 안전보다 우선시해요. 내년에 더 절약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내년이 되면 또다시 같은 결정을 내리게 돼요. 탈러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정말로 영리해요. 그것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저축하기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월급 인상을 받을 때마다 그 인상분의 일부를 자동으로 퇴직 계좌에 들어가게 설정해요. 이것은 정말 똑똑한 넛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월급이 올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상분의 일부만 저축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동시에 저축도 늘어나는 거죠.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회사들은 직원들의 저축률이 크게 증가했음을 발견했어요. 어떤 회사는 3%에서 13%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지 부드럽게 밀려났을 뿐이에요. 이제 조금 어두운 면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용카드는 넛지의 역작용이에요. 신용카드 회사들은 당신이 최대한 많이 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은 넛지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요. 그들은 카드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도록 설계했어요. 지갑에서 꺼낼 필요도 없죠. 단지 탭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반면에 현금을 사용할 때는 어떨까요? 당신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해요. 당신은 돈이 손에서 떠나가는 것을 봐요. 당신은 당신의 지갑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이럴 때 마음이 아프곤 하죠. 정말로 아파요. 그래서 현금을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더 적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탈러의 조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역작용하는 넛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때때로 현금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지갑이 비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자신의 지출을 통제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이제 건강에 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건강하게 먹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한 음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맛있는 음식이 더 쉽게 눈에 띄고 접근하기 더 쉽다는 거죠. 한 대학의 급식소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들은 급식소의 배치를 바꾸기만 했어요. 샐러드를 맨 앞에 놨어요. 그리고 피자와 햄버거는 뒤로 옮겼어요. 튀김도 좀 더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학생들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더 많은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흥미롭게도 학생들은 피자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자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드러운 밀기 덕분에 그들의 선택이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거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우리는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선택의 순서만 바꿈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4부 사회적 영향과 우리의 선택. 여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받아요. 심리학에서 이것을 사회적 증거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가정해요. 예를 들어, 두 개의 레스토랑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안에 사람이 가득 찼고, 다른 하나는 텅 비어 있어요. 당신은 어디로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식당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좋은 곳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음악 차트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에요. 어떤 노래가 이미 인기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운로드해요. 그러면 그것이 더 인기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미 인기 있는 음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탈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적 영향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아름다운 예가 있어요. 어떤 지역사회에서 에너지 보존을 홍보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라고 적힌 전단지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시도한 것은 다릅니다. 전단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당신의 이웃들 중 77%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사람들의 에너지 사용이 즉시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정말 강력하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거짓 정보를 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조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정보를 주면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밀어준다면 우리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랍니다.
제5부 중요한 결정들. 이제 정말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동의하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해요. 이것을 선택 가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선택 가입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의 장기 기증률은 매우 낮아요. 반면에 자동 동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의 기증률은 훨씬 높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증자로 등록되고 원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흥미로워요. 같은 문제인데 기본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탈러가 제안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 가입 시스템에 더 나은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혈액 검사를 받을 때 의사가 당신은 장기 기증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동의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부드럽게 밀려나서 기증자가 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제 교육에 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택 과정이 복잡하면 많은 부모들이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된 학교에 보내요. 탈러와 선스타인이 제안한 것은 이거예요. 선택 과정을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만들어라. 선택지를 줄여라. 정보를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더 많은 부모들이 의식적으로 학교를 선택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더 나은 학교들이 더 많은 학생들을 받게 되고 형편없는 학교들은 개선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돼요. 좋은 학교에 대한 수요가 명확해지니까요. 이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선택 보호주의의 예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6부 비판과 한계.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넛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단순한 밀기보다는 강력한 규칙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환경 오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업들에게 조금 덜 오염시켜 보세요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해요. 또한 넛지가 누군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해요. 만약 누군가가 사람들의 심리를 알면서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종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조작이 돼요. 예를 들어 담배 회사들도 넛지를 사용해요. 그들은 패키지를 예쁘게 만들고 광고에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용하고 담배를 판매하기 쉬운 장소에 놔둬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넛지지만 우리를 해롭게 하는 방향으로의 밀기인 거죠. 그래서 탈러가 강조한 것은 이거예요. 넛지의 윤리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던져야 해요. 또한 넛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넛지는 사람들의 깊은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정말로 건강한 음식을 싫어한다면 샐러드를 맨 앞에 놓는 것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대규모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넛지만으로는 부족해요. 기후변화와 싸우려면 개별적인 넛지뿐만 아니라 정책적 규제, 기술 혁신, 그리고 재정 지원이 모두 필요해요. 탈러의 최종 메시지는 이거예요. 넛지는 강력한 도구지만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넛지를 지혜롭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사점과 리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적 편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둘째, 이것은 나쁜 뉴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뉴스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결정이 설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설계를 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니까요. 셋째, 진정한 넛지는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넛지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넷째,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규제도 필요하고 기술 혁신도 필요하고 개인의 책임감도 필요해요.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한 음식을 눈에 띄는 장소에 놓고 불건강한 음식을 숨겨 놓을 수 있어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동 저축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전화를 침실 밖에 놓아서 밤에 휴대폰을 보지 않도록 밀 수 있어요. 이것은 자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리처드 탈러의 넛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많은 선택 설계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기업들, 정부들,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이런 설계자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제 깊고 편안한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은 오늘 밤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당신의 모든 선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거예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